안녕하세요, 한성민입니다. 요즘 많이들 답답하시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거라 보여집니다. 주식을 이미 매수한 투자자분들께서는 과연 이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들고 있어야 될지, 또 아직 주식을 사지 못한 투자자분들께서는 과연 지금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 또 떨어지진 않을지, 이 불안함과 이 답답함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금 주식시장을 보고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바로 지속적인 유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고용지표라든지 그런 그 주시장에 민감한 경기지표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 번째가 지금 국내 주식, 더욱이 코스피 코스닥에 많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의 부재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지속적인 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는 지금 한 달 동안 50%가 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는 거의 70%에 가까운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WTI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20달러를 간간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도대체 왜 유가 하락이 증시,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시고 유가 떨어져도 지금 국내 증시는 잘 오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유가에 대한 조심성 없이 과감한 좀 속단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국내 주식은 미국 증시와 다르게는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코로나의 영향을 빨리 받았기 때문에,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께서도 네,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 저는 가장 큰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외국인들의 투자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유가 하락이 어떤 리스크를 초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유가 하락은 에너지 기업들의 재정 위기를 가져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유를 채굴하는 비용이 50달러, 80달러, 제일 최소 단위가 30달러 비용이 드는데 지금 유가는 20달러입니다. 그럼 그 차이만큼 계속 그 원유를 채굴하는 기업들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14년도 16년 유가 폭락 시기에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즉 파산을 한 거죠. 그럼 에너지 기업들은 에너지 기업의 문제고 글로벌 증시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 보십시오. 에너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 그냥 에너지 기업만 파산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채권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는데 투자 적격 등급을 받고 있는 회사채 시장이 있고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고 있는 회사채 시장인데, 즉 이 시장은 하이브리드 채권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에너지 기업들이 투자 적격 그 신용등급 BBB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죠. 또 지속적인 유가가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그 건실한 기업들도 세계 신용평가사들이 투자 부적격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즉 신용등급 하락, 요거를 좀 전문용어로 엔젤 폴른, 천사가 떨어졌다. 즉 탄탄한 기업들이 안 좋게 된다. 그러면 이 신용등급의 하락을 맞은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쉽게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하락했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거죠. 개인들 보십시오.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천차만별 차이가 나죠. 심지어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회사채에 발행해서 이 기업이 파산하면 회사채에 투자한 기관들이나 개인들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회사에 대출해줬던 세계의 금융기관들도 부실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도 문제가 생기죠? 에너지 기업들을 비롯해서 그 하이브리드 채권 시장 발행한 기업들에게 대출해줬는데 그 대출을 또 담보로 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네, 그걸 전문 용어로 CLO 담보부 증권이라고 하는데 요게 또 투자한 투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부도 및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2008년, 2009년 금융위기가 이러한 파생 상품이 문제가 됐던 거죠. 네, 지금 어떤 경제학자는 지금의 위기는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아니다. 지금은 금융위기 때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제가 지금 말하는 것 때문에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보는 투자자분들께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채권 시장, 즉 하이브리드 스프레드 지수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2조 달러 부양책 때문에 모든 심리적 리스크와 실무 경제에 퍼져 있는 리스크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폭락도 멈췄고 국내 증시는 1500선이 살짝 깨졌다가 1750선까지 단숨에 회복하는 지금 국면에 놓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경기 부양책만으로 코로나 및 지속적인 유가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를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불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2조 달러도 부족하다. 2조 달러 더 경기 부양책 카드를 쓰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지금은 조금 더 신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경기지표입니다. 국내 증시를 보기 위해서 국내 경기지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증시를 함께 좀 더 크게 봐야 돼서 제일 중요한 경기지표인 미국의 고용지표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 경기가 침체되고 당연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기업들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공장을 셧다운하고 정부기관들도 지금 셧다운 체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업의 그런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의 활동들은 제대로 될까요? 아닙니다. 네, 당연히 개인들이 소비가 확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기업들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실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월 말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33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평소에는 30만 건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10배나 오르게 된 거죠. 또 4월 3일에 미국의 또 중요한 고용지표 중에 하나가 실업률입니다. 지금 블룸버그나 그런 미국의 이제 시장에서 전망을 하는 기관들이 미국의 실업률이 한 3.2%대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 3%번이나 4%를 넘어선다면 시장은 크게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그 매개체,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죠. 네. 국내 증시의 큰 매수 주체의 버팀목이 되었던 외국인들마저도 국내 증시와 상당히 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 약 17조에 가까운 자금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펀드나 그런 데서 해외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개인들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의 순매수가 대략적으로 23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23조 원. 외국인들과의 국내 개인들 투자자들의 싸움. 과연 누가 승기를 잡을까요? 저는 지금 한 지난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국내 주식을 내다 팔면 지수는 하락하기 마련이었죠. 지금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똑똑해지셔서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제약주들을 많이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꼭 순매수로 전환해야 될 때 시장은 저는 안정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그 매수는 언제쯤 돌아올까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유가와 좀 긴밀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 들어있는 외국계 자금 중에서 오일머니가 약 대략적으로 14조 원가량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14조 원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연초부터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1일 평균 매도가 약 6천억 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 일주일 사이는, 지난 일주일 사이는 외국인들 순매도세가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2, 3천억 원 이상씩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계 자금, 오일머니죠. 지금 유가가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중동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우려될 만큼 재정난이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동 국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국부펀드를 많은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국부펀드를 걷어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자국의 재정 위기를 막아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일어난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안정세를 찾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지금 국내 증시에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유가 하락. 꼭 유가가 반등하는 시점을 살펴봐야 된다. 요것은 4월에 오펙의 회의를 통해서 과연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감산 합의에 다시 감산 합의를 할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기 지표의 회복입니다. 당장 앞선 4월 3일에 미국의 실업률 지표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증시에 순매수세로 동참하는 매수세로 전환될 때 국내 증시도 추세 전환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셔도 저는 늦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지금은 남이 하는 얘기 듣고 묻지마 투자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은 한 번 더 큰 리스크가 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만 봐도 1500선에서 1750선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을 해서 피로감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단기 상승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고요. 여기다가 지속적인 유가 하락으로 하이드 채권 시장 리스크가 발발되고 경기 지표, 미국의 고용 지표 실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안 좋게 발표되고 그러다면 시장은 더 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그런 리스크에 놓여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발 투자자분들 신중하고 조심히 투자해서 성공하는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